자, 오늘은 정지용의 향수를 볼 거예요. 자, 일단 이건 제목부터 대왕스포야, 그쵸? 향수가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아, 그럼 이 작품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고향인 거죠? 끝났어. 자, 그럼 첫 번째. 이 작품의 소재죠. 소재, 제재는요? 고향인 거죠. 근데 그 고향을 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주제죠. 자, 주제가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라는 거죠. 끝났네, 그치? 자, 이렇게 향수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은 그냥 제목부터 대왕 스포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과연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나갈까? 이것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봤더니요.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모든 연이 끝날 때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는 말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쵸? 총 5번 나오죠. 이 작품 자체가 5연짜리 시이기 때문에 5연 내내 이제 뒤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해요. 보통 후렴구는 자, 조심해야 돼요. 현대시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현대시의 일반적 특징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웬만한 현대시에 후렴구 있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죠. 자, 없고요. 보통 후렴구라는 건 원래 고려가요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작품에 들어있네. 자, 이런 후렴구가 무슨 기능을 할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반복돼요. 그쵸? 반복은 운율형성. 두 번째, 반복되네요. 반복은 강조효과. 그쵸? 세 번째, 근데 강조는 강조인데 무슨 강조인가 봤더니 그곳, 즉 고향이에요. 고향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냐 이 말이야. 고향이 차마 꿈에는 잊혀지겠냐 이런 말인 거지. 그럼 잊혀지겠다는 거야, 안 잊혀진다는 거야? 그렇지. 안 잊힌다라는 말인 거죠. 절대 못 잊어버리겠어. 즉 한마디로 서리법이 쓰였죠. 서리법이 쓰여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네요. 그쵸? 자, 네 번째. 이게 이 작품 자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렴구에서 고향이 절대 꿈에도 안 잊어져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즉,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작품의 후렴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별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이런 거. 아, 지금 보니까요. 고향에 약간 이랬나 봐. 고향에 이렇게 넓은 벌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들판이. 근데 그 동쪽 끝에 이렇게 저 원근감이에요. 실개천이 흐르고 있대요. 즉 한마디로 하천인 거죠.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대. 아, 지금 고향에 대해서 내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년을 봤더니 고향에 대한 어떤 풍경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향의 정경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벌판 동쪽 끝에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 자, 여러분, 실개천이 지줄된다라는 건 제잘거리다예요. 여러분, 실개천이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없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해? 의인법이라고 하죠. 자, 의인화된 실개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이야기를 해준대. 아, 이 실개천은 우리 동네를 한 1000년을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동네 옛날 이야기를 알아? 아, 이 실개천이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야. 회돌아 나간다, 이렇게 돌아나간다라는 거겠죠. 얼룩배기 황소, 아, 음매하는 황소가 살았나 봐. 해설비라는 거는 해질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에.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울었대요. 자, 표현하고자 하는 건 황소가 울던 곳, 그곳이 어디야? 고향이라는 거죠. 자, 황소가 우는 곳이에요. 즉, 울다라는 거는 감각적으로 청각적 심상인 거죠. 근데 어떤 울음을 울어? 금빛 울음을 운대요. 수직 구조네. 자, 금빛은 색깔이니까 시각인 거죠. 자, 원래는 울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울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금빛처럼 묘사가 된 거야. 그럼 이거는 청각이었던 울음을 시각인 금빛으로 수식하여 표현하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감각의 전이라고 한다 했죠.
자, 이 작품에서 이런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1년은요, 우리 고향의 어떤 이제 모습, 풍경을 지금 묘사한 거죠. 근데 봐봐. 이렇게 벌판 끝에 동쪽에 이렇게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우리 보통 1박 2일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어느 지역 가기 전에 멀리서 드론으로 찍은 장면을 보여주죠. 한마디로 1년은 드론 촬영 기법인 거야, 한마디로. 그쵸? 멀리서 봐야지 그 물이 동쪽에 흐르는지 서쪽에 흐르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약간 드론으로 촬영한 것처럼 멀리서 찍었다라고 해서 원경이라고 해요. 우리 동네를 멀찍이 바라본 느낌, 드론으로 촬영한 느낌, 즉 원경이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질화로는 난로예요, 한마디로. 자, 난로를 이제 피웠다가 자기 전에 꺼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불나, 죽는단 말이야. 난로가 이제 자기 전에 껐어. 그랬더니 재가 식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봐봐. 초저녁에 난로를 끄고 한 10시쯤 누울 거 아니야. 그치? 한 10시쯤에 누웠어. 그럼 한참 있다 이제 재도 식겠죠. 그럼 이거는 깊은 밤이 됐다는 거겠죠. 뭐 자정에서 새벽 1시 뭐 이 정도 됐겠지. 빈 밭에 밤바를 자 빈밭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야? 시적 허용이죠. 더 길게 늘림으로써 뭔가 텅텅 비었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거죠. 빈 밭에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아, 여기도 지금 또 하나 나왔네. 봐봐. 지금 바람 소리가 휘잉 하고 들리는 거야. 자, 이거는 청각이겠죠? 바람 소리니까. 근데 말이 달린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 그치? 봐봐. 다그닥다그닥 달리는 소리만 듣는다고 말 소리인지 소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거 듣자마자 감별할 수 있으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쵸? 그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 소리 감별사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인지 소인지 알려면 뭐 해야 돼? 눈으로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시각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또 한 번 청각이 시각으로 바뀌는 공감각적 심상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위에서 나왔었어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루 동안 피곤했을 거 아니야. 그쵸? 고단한 모습이 보이네요.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고향이겠죠? 우리 아빠가 이제 잠을 자려고 피곤한 이제 그런 몸을 누이는 부분이겠죠. 집베개는 도시에 잘 없죠. 지푸라기 베개인데 이런 걸 우리가 향토적 소재라고 해요. 시골에만 있는 느낌, 그쵸?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아, 흙에서 뛰어놀았다는 거야. 아, 뭔가 순수하다. 파란, 이것도 파란을 늘렸었죠? 시적 허용이네. 강조하는 거네. 뭔가 파랗다. 하늘빛이 그려. 여러분, 파란 하늘은 어떤 느낌이야? 되게 기분 좋죠? 뭔가 동경, 이런 거죠. 그게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 한마디로 내가 어린 시절에 뭔가 약간 꿈과 희망, 이상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가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멋모르고 겁 없이. 그러니까 되게 순수했고 당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함부로 내가 이런 것도 바랬었네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했고 당돌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풀썩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즉 한마디로 내가 이제 뭐 풀숲에서 이렇게 막 휘적휘적 거리면은 뭔가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이렇게 풀 같은 게 내 다리에 닿았었다라는 거겠죠. 그곳은 바로 나의 고향이래요.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자, 사면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흙에서 뛰놀고 마음껏 꿈꾸며 살았다. 자, 이어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1년은 뭐였어? 고향의 풍경이었죠? 자, 4연 가볼게요. 전설 바다에 춤추는, 자, 바다야. 반물결 같은 직유법이죠. 자, 직유법은 보조관념과 원관념을 구분하자라고 했어요. 지금 화자는 바다에서 파도를 보고 있다. 땡, 땡이죠? 이러면 안 돼요. 반물결 같은 머리야. 한마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똑단발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란 말이야. 내 여동생의 머리가 마치 어떤 바다에서 물결치는 파도 같았다는 거야. 검은 귀미 멀리 나리는 나의 어린 누이, 내 동생이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이라는 말이 아내를 수식하고 있죠. 자, 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다라는 거야. 근데 사철이라는 건 사계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계절 내내 발벗고 뛴다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일한다는 거죠. 일하느라 굉장히 바쁜 거야. 소박한 내 아내가. 따가운 햇살, 자, 따뜻한이 아니라 따갑대. 아, 뭔가 일할 때 이렇게 햇살 막 내리쬐면은 뜨겁죠. 실현이겠지? 힘든 거야.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그곳 어디 고향이라고요. 그쵸? 이번엔 무슨 얘기했어? 사연에서는 주로 가족 이야기를 했죠. 나의 아내와 나의 누이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영 가볼게요. 하늘에는 성금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휘 문제 많이 나와요. 성글다라는 거는 듬성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성글다가 막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글다는 듬성듬성하다. 자, 봐봐. 별이 졸라 많이 떠 있다가 뭐가 오면, 그렇지, 아침이 오면 하나둘 사라질 거 아니야. 왜냐? 밝아지니까. 밝아지면은 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이 듬성듬성해졌다, 즉 아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죠? 아까는 깊은 밤이었잖아. 어디서 알 수 있었어? 그렇지.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죠.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제 밤이 되고 있다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늘에는 성금별이 떠. 아, 이제 아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아, 뭔가 약간 환상적인 느낌.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우리 집 지붕이에요. 아, 우리 집은 약간 가난했거든. 흐릿한 불빛에 누가 돌아앉아? 가족들이 돌아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아, 뭔가 정겹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막 이러니 저러니 하루의 일과를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가족들의 정겨운 모습이 나와 있죠. 그곳은 어디야? 고향이래요. 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단순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봐봐. 1연부터 지금 5연까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일단 후렴구가 매번 나오죠. 근데 그 후렴구를 제외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나의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기억 속 어떤 가족들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고향의 모습 이런 묘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과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풍경이나 어떤 관찰된 인물 같은 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후렴구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나의 감정이 나오고 있죠. 그곳이 차마 꿈에도 안 미쳐진다라고 해서 지금 연의 주된 내용은 경치인데 후렴구의 주된 내용은 나의 내면의 의식이에요. 너무 그립다라고. 그래서 지금 경치와 나의 정서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있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화롭게. 연 내내 경치 인물 묘사하다가 딱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곳이 너무너무 그립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특징적이고 정말 계산이 많이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에서는 경치와 인물 묘사, 그리고 후렴구에서는 나의 감정 묘사. 이게 되게 두드러지는 특이하고 좀 형식이 좀 잘 갖춰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작품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기법 같은 걸 꼭 잘 써서 이해를 합시다. 자, 이어서 이육사의 광야를 볼게요. 굉장히 유명하죠. 광야로 걸어가야지, 그쵸? 자, 이육사는 일단 1940년대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자, 1940년대 쌤이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자, 1940년대는 일본도 이제 알아요. 태평양 전쟁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밀려가고 세계에서 진짜 약간 좀 많이 밀리고 있고 약간 이제 전쟁이 얼마 안 돼서 끝날 거고 그 전쟁의 결과가 패배일 거다라는 것도 직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를 끝까지 수탈하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이기 때문에 수탈이 극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던 시기가 1940년대예요. 그래서 그랬던 시기에 이육사라는 시인은 저항시를 적었던 진짜 깡센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일본이 미쳐서 날뛰던 때예요. 일본이 완전 미쳐가지고 진짜 막 우리나라 쪽쪽 빨아먹고 막 눈에 뵈는 게 없던 그 시절에 저항을 하는 거죠, 이육사가. 자, 광야를 통해 어떤 저항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 네가 그렇게 말했던 게 까마득하다 이런 말 쓰죠. 즉 까마득하다라는 거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경과했다라는 거죠. 시간의 경과가 굉장히 길었다. 한마디로 과거를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까마득한 날에 옛날 옛적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개벽이죠. 어디
닭 우는 소리. 여러분, 닭은요, 보통 새벽에 울어요. 즉, 뭔가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자, 이건 뭐야? 새벽과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상징하잖아요. 하루가 시작하던 그때, 들렸으야. 자,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무조건 들렸다. 어떤 강한, 강조 표현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들렸겠냐? 서리법이라는 거야. 안 들렸다. 즉, 굉장히 적막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들렸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는 아, 그때 우리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서리법일 때는 적막감, 그때는 닭 우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돼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대요. 연모하다는 사랑하다죠. 자, 산맥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바다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려면 의인법이죠. 근데 산맥들이 달려갔대요. 자, 산맥은 무생물인데 달려가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어요. 화류법이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줄에 의인법과 화류법을 둘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거. 차마 이곳은, 자, 이곳은 어디에 있어? 어떤 공간이래요. 어디야? 그래, 제목에 나왔잖아. 광야죠. 넓은 들판. 이곳을 범하지 못했대. 봐봐. 산맥들이 막 달려갈 때도 여기는 못 왔을 거래. 왜요?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신성한 공간이야. 라는 거죠. 끊임없는 광음을, 즉 시간이에요. 세월이죠.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죠. 추상적인 관념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라는 건 보통 우리 꽃이 피었다 졌다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꽃은 굉장히 눈에 보이죠? 구체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봐봐. 꽃이 피었다 졌다라는 거는 꽃이 피고 지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죠. 근데 계절이 피었다 졌다 하는 것도 봄 왔다 봄 가고 여름 왔다 여름 가고 가을 왔다 가을 가고 결국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얻대. 큰 강물은 뭘 상징해? 문명이요. 왜요? 우리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다 큰 강 근처에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물은 문명을 이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강물 자체가 길을 열었다라는 건 문명이 시작됐다.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 넘어왔어. 지금은 뭐야? 현재죠. 아, 옛날에는 과거였는데 이제는 지금으로 넘어왔네. 즉 보니까요. 1년부터 4년까지가 과거의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어디 얘기를 해?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봐봐. 매화라는 거 우리 보통 뭘 상징해? 그렇지.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죠? 그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매화가 펴 있는데 눈이 와.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꽃이 폈는데 눈이 오면은 꽃이 얼어버릴 거 아니야. 매화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홀로 아득하대요. 뭔가 고독하죠?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잖아. 그럼 매화 향기는 뭐겠어? 지주와 절개, 뭐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쵸?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눈, 뭐겠어요? 일제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일제 탄압 속에서도 조국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대요. 내가,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나 있죠? 화자는 다른 말로 서정적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자아가 화자가 여기에다가 여기 어디예요? 그렇지, 광야예요. 광야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래요. 자, 화자가 지금 뭘 한다고 하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릴 거래요. 아, 이 씨를 왜 뿌리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씨라는 것 자체가 속성을 생각해봐. 씨앗은 뭔가가 아직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준비 상태인 거죠. 이게 나중에 훗날 결실이 되는 거잖아. 그럼 솔직한 말로 우리 나무를 심어서 기르고 싶어요? 나무가 다 커서 거기에 매달린 열매를 먹고 싶어. 보통의 사람들은 이 결실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화자는 뭐 하겠대? 결과가 아니라 씨를 뿌리겠대요. 왜? 본인이 힘든데도 희생을 하겠대. 자기가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겠대. 심지어 그 씨는요, 가난하대요. 빈약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의 뒤라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미래겠죠? 이번에는 미래로 넘어왔네. 지금 시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그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자, 초인은 초인, 뭔가 약간 초인은 초인인데 백마를 타고 온대요. 뭔가 귀한 사람 같죠? 우리 약간 하얀 말은 귀한 걸 상징하잖아요. 귀한 신분. 그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 우리가 아까부터 말했던 이곳이죠. 목놓아 부르게 할 거래요. 뭐를요? 우리 보통 부른다라는 서술어를 뭐에다 써? 그렇지, 노래를. 우리 노래 나온 적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 그래, 여기 나왔죠. 노래에 씨를 뿌렸는데 그걸 누가 불러? 초인이 부른대요. 지금 씨를 뿌리는 건 난데 노래를 부르는 건 초인이야. 노래를 부르는 주체인 거죠. 나는 뭐 하는 거야? 노래의 시를 준비하는 주체야. 그치? 다르죠. 초인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할 거래요. 즉 한마디로 내가 시킬 거라는 거죠. 자, 의지적 자세가 드러나 있고 미래 시제죠. 즉 내가 그 초인으로 하여금 사동 표현이요. 시킨다는 거야. 노래를 부르게 시킬 거래. 왜 그 노래는 뭐길래? 내가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공들이는 거? 화자가 정성 들여 가꾸는 거죠. 그럼 좋은 거겠지. 뭐겠어? 조국, 광복의 씨앗이겠죠. 노래는 광복, 이꼴 그 씨. 근데 그 광복을 이뤄내는 건 누구야? 초인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그치? 내가 그 결실을 맺고 싶지만 그 결실을 맺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 준비가 되면 그 초인이 우리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이뤄주기를 바란다라는 거겠죠. 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이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되고 있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우리 시간의 흐름을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발걸음을 따라 나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 대립적 시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매화는 동그라미, 눈은 세모 이렇게. 자, 대립적 시어를 통한 어떤 시상의 전개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 기법들은 정리를 해줘야겠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든지 혹은 이 초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화류법, 뭐 의인법 이런 것들 다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많은 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